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 김의진입니다. 오늘은 블렌디드 체육 수업 설계라는 주제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거창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운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수업이 블렌디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블렌디드 체육 수업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오고 밖에서 봤을 때 블렌디드 러닝 하면 이전에는 굉장히 먼 세상의 얘기,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이 됐었는데 2020년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하게 됐죠. 우리 블렌디드 체육 수업,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학생체육관에서 주관한 연수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20년 어렸을 때는 2020년이면 뭐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줄 알았던 바로 그 2020년입니다. 그 2020년에 지금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죠.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교사들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이맘때만 해도 교사들이 유튜브를 해도 되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오고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에서 뭐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전국의 교사 유튜버 중에 구독자 수 많은 순으로 상위 20명을 뽑아가지고 의견 수렴 회의한다고 불러서 참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수조사식으로 유튜브 하는 교사들 보고하라고 해서 그 공문 보고 유튜브 탈퇴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직 사회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감 교장 선생님들도 그 공문을 유튜브 하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많고 그랬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유튜브를 교육활동에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던 거 사실이에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고요. 교사들 중에도.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작년 이맘때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지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모든 게 달라졌죠.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꼭 교사뿐만 아니고 학생, 학부모, 뭐 사회 모든 부분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까지 하게 됐죠. 저희 선생님들도. 불과 1년 만에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막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써야 원격 수업이 어떻게든 되니까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모든 교사가 유튜버가 됐고 특히 체육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유튜버, 웬만한 운동 유튜버, 어설픈 운동 유튜버보다 더 대단하신 콘텐츠 엄청나게 만들어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유일하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교육청 들어와서 1년을 겪어봤는데 그 1년 동안 교육청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정말 한 10년에서 20년을 앞당긴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됐건 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원격 수업을 지금 해내셨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는 한 가지 말씀의 소재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 수업을 어떻게든 하셨어요. 정말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 못한다, 막 얘기가 많았는데 진짜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죠. 딱 이 표정이죠. 아, 힘들다 하고 이 촬영은 또 특히 저희 체육교과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뭐 기존 콘텐츠도 많이 쓰시고 PPT 자료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신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내셨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하는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여운 그림만이라도 좀 보시면서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글씨는 인터넷 찾았더니, 뭐 캘리그라피 글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저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등교 수업하고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원격 수업을 하고 계시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원격 수업, 등교 수업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의 장점. 자, 교육부 블로그에 나와 있는 장점입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장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원격 수업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근데 이 원격 수업 앞 글자에 체육교과 네 글자만 넣으면 다 거짓말이죠. 다 말도 안 돼요. 체육교과 원격 수업은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 말고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개정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체육과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체육교과는 신체 활동이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과는 그냥 교수학습 방법만 바뀐 수준인데 우리는 신체 활동 본질을 다룰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커졌던 것 같아요. 원격 수업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답답하다 하고 서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처럼 전국의 체육교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고 대동단결했던 시기가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특히 3월 그리고 4월 초에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배우시고 회의하시고 교류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료 찾으시고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 수업은 반드시 등교 수업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완벽한 의미의 정상적인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융합해서 설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에 안 나오는 주간이 있지만 그 주간에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편성을 하고 등교 수업 기간 중에 신체 활동을 어떻게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뭐 체육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는 말씀이지만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완전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면 체육교과는 원격 수업이 아닌 등교 수업에 아마 몰빵해서 편성할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 실험도 마찬가지고 미술교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대면 수업, 등교 수업이 필요한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은 등교 수업에 몰아놓고 꼭 이 공간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교과의 수업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편성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만 뭐 이건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이 힘든 시간에 하루에 3시간씩 모니터 앞에 붙어 계신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조금이라도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얻어가신다기보다는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 블렌디드 러닝 얼마 전에 좀 재밌는 공부를 하나 왔었죠. 이거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라고 했는데 블렌디드 수업의 우리말 순화 표현이 온오프 연계 수업이었어요. 이게 무슨 우리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게 블렌디드 수업이고 교육부에서도 우린 블렌디드 수업으로 더 수업의 질을 높일 거다라고 이제 공원은 아닌 공원을 하고 있죠. 이 블렌디드 수업이 도대체 뭐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친절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집합교육과 같은 오프라인 학습,
그리고 온 오프라인 학습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이 중 블렌디드 러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임시 방편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에서는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지속될 것이고, 등교를 매일 하더라도 대면 토론 수업 전 원격 수업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하게 된다는 공식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게 될 블렌디드 러닝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블렌디드 러닝이란 혼합형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에는 크게 순환 모델, 플렉스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가상학습 강화 모델이 있습니다. 순환 모델은 교사의 통제에 따라 면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 대표적인 순환 모델 중 하나인데요.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한 후 학교 대면 수업에서의 토론과 토의를 통해 지식을 익히고 넓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플렉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을 활용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체육대회나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 시험 등을 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라카르테 모델은 학생이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만 선택 과목 등 일부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하여 운영하는 수업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학습 강화 모델은 필수 과목 등 일부 수업 시간에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2, 3회 대면 수업을 하거나 오전이나 오후에만 나와 대면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블렌디드 러닝 모델이 개발되기도 하는데요. 서울형, 대전형,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춘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통해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합니다. 첫째, 다양한 사례, 자료 공유 및 예산 인력 배치를 통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내실화합니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 기초학력 책임제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합니다. 셋째, 마을 단위 교육을 통한 협력, 지역 교육복지센터 운영, 다문화 청소년 집중 지원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넷째로 블렌디드 카운슬링을 통해 마음방역 활동,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대전형 블렌디드 러닝은 등교 유형에 따라 일방형 A, B형, 순환형 A, B형 4가지로 구분되며 수업 구조에 따라 차시 중심형 수업 구조와 활동 중심형 수업 구조로 나누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콘텐츠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디딤돌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 콘텐츠 사이의 심리적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수업 모델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 및 사례 발표, 장학자료 개발을 통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첨단 에듀테크 기기를 적용한 온 오프라인 혼합형 환경과 단계별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지원단 운영, 수업 공개 및 나눔 문화 정착,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및 교사 연구회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교육 형태로 자리 잡은 블렌디드 러닝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블렌디드 러닝은 다양한 콘텐츠의 융합으로 기존 교육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래 교육 시대의 러닝 모델로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공간과 기회가 확대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 오프라인 학습 환경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학습 장소의 확대가 가능해진답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나 환경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과 비용이 학습자에게 최적화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블렌디드 러닝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방지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과 비용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다는 점에서 학습자 친화적이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미래 교육을 향해 한 발짝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면은 아닌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에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일반적인 교과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게 이러닝 기반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콘텐츠형 수업 하고 계신 게 이러닝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줌도 이제 소회의 같은 거 모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학습이 가능하고요. 뭐 구글 클래스룸 이런 도구 쓰면 과제 활동도 협력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체육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면대면 학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뭔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그림이 잘 그려져 있길래 요약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한 교과서 출판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학교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블렌디드 러닝이 대세가 될 거고 거꾸로 교실 형태가 활성화될 거다. 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죠. 이 57.1%, 13.3% 합치면 퍼센트가 70% 가까이 되는 것들이 선생님께서 70% 가까운 의견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가는 미래형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미래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저도 보고 싶은데 뭔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가라는 블랙홀이죠. 대한민국 교육은 이 평가 이퀄 입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걸로 모든 게 수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게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고 이제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교육부에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지침을 마련해서 온라인 계약과 동시에 이제 학교에는 공문으로 안내하고 이제 언론에게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갔더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평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는 정기고사, 지필평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안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학교 와서 할 거다. 이 얘기고요. 수행평가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평가는 뭐가 있느냐?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이 하나에 저희가 공문으로 몇 페이지짜리 공문도 있지만 이 그림 하나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평가 지침은. 우리 체육교과는 유형 2입니다. 여기 유형 2죠. 그래서 이제 가창, 기악, 개인체육활동, 수행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수행평가가 원격 수업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과제 수행을 자기 신체활동으로 과제 수행한 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정중심평가의 자료로 삼아서 수행평가를 하고 계시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뭐 내년 곧 종료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도 이 원칙은 대부분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보시면서
수업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종합하여 수업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 수학의 정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공식 같은 게 있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지침도 아닌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누구나 비슷하게 하고 계신 블렌디드 수업의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이냐? 원격 수업에선 학습을 하고 등교 수업에선 평가를 합니다. 이 공식 거의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지키고 계세요. 칼처럼. 이게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타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타당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만에 학교 오는 날, 뭐 주일에 등교 1학기 때 몇 번 있었는데, 주일에 학교 오는 날 시험만 보다 갑니다. 하루 종일. 뭐 이거 기말고사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등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등교하는 날 이 학생이 아파서 안 왔다면, 등교하는 날 평가하는 날인데 만약 결석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재미있는 만화, 재미있지만 슬픈 재미있는 만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목부터 공감 100배입니다. 네, 뭐 많이 있는 일이죠. 네, 학교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가를 안 보면 큰일 나니까요. 성적이 산출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학교에 뭐 담당 학교도 그렇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이제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마찬가지고 정말 한 가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3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학생이 등교하는 날은 정말 소중한 평가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 또 체육교과의 예를 들면 우리는 또 이제 과제형 콘텐츠 수업을 하고 학생이 수행 영상을 제출하는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체육교사들이 더 공감할 만한 내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화인데, 제목부터, 그렇죠. 네. 오늘 재밌지만 슬퍼요.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내시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제 얼굴은 별 위로가 안 되니까 이 귀여운 그림을 보면서 토닥토닥 서로 해주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면 안 되겠구나. 거리기 때문에. 지금 토닥토닥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 와중에 여론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라니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다른 교과는 몰라도 체육교과 교사들만큼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낸 선생님들 저는 안 계시다고 확신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원격 수업 검색해 보시면 체육 선생님들 컨텐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웬만한 유튜버보다 낫습니다. 기존에 뭐 운동 유튜버라고 하면서 뭐 운동하던 분들, 물론 그분들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보다 더 탄탄한 이론과 이제 수업 스킬을 가지고 계신 체육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학생에게 더 적합한 수준의 적합한 눈높이로 굉장히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질이 높은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뭔 소리인가요? 하지만 이런 여론의 이면에는 질 낮은 원격 수업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찜찜한 거죠. 이에 발맞춰 또 교육부가 2학기부터 과감하게 공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받으시고 지금 오늘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입에서
뭐 담을 수 없는 말을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어찌됐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1학기에 그 과제형, 컨텐츠형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자,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이천에 과학과 수석 선생님인 김정식 선생님께서 SNS에 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글을 가지고 또 만화를 경기도 초등의 김차명 선생님이 글을 하나 그려주신 게 있어요. 이거 잠깐만 보실게요. 강의식 교실 수업을 그대로 옮겨놓은 쌍방향 수업이 최악의 수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학생 강의 하나하나가 훌륭하다고 해도 학생이 하루에 17교시, 18교시를 다 강의식 수업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기력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쌍방향 수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체육교과는 주당 3시간 정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뭐 실시간 쌍방향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요. 최소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천에 김정식 수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실에서 할 수 없는 수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교 수업도 하잖아요. 등교 수업도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할 수 없는 수업, 뭔가 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공간에서 하면 최적인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과는 사실 그런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이나 콘텐츠형 수업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수업의 쌍방향 수업의 뭔가 장점을 살릴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테일인데, 이 김정식 수석 선생님이 어디 가서 강의하다가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선생님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대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어요?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깔깔대면서 절대 안 해요.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의 방법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고, 수동적인 참여자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저희도 이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도 교사였고 이제 수업을 좋아하고 그랬던 선생님 입장에서 교육청에 들어와서 또 장학사가 된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되게 좀 권위적인 걸로 들리실 수도 있고 약간 좀 꼰대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존이라 하면 1학기가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다른 선생님 말고 내 수업. 기존의 1학기 온라인 수업보다는 2학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1학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수업 방식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하다못해 동일한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의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수업. 학생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온라인이라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선생님들 출석부 명단을 보니까 교육 경력이 간단히 보이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경력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은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 고민이고, 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끼리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선생님들은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경력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수업 시간 배정하고 학년 배정하고 학급 배정하고 이제 교과별 시간표 편성할 때가 되면 다른 교과는 1박 2일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교과는 어때요? 교감 선생님이 자, 회의가 지금 10시에 끝나니까 이제 오늘 중으로 퇴청 전에 교과별로 교과 대표가 종합해서 갖다 주세요 하면 5분 있다가 체육교과는 교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체육교과만큼 교과 협의가 잘 되는 교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린 공간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서로 보고 있고 선배는 후배 챙겨주고 후배는 선배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과, 체육교과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직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말씀 꼭 하세요. 같이 열심히 논의해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은 길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막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막 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만 기본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문서고, 현재 시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국가의 그 어떤 교과, 우리 같은 교과, 같은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른 교과에 비교해서도 교육과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고 이해하기 쉽고 도식화도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위계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체육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동시에 뭐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별 전문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부분, 교육 철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의 고민이 다 논의가 녹아 있는 게 바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많이 보시고 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 문서만 잘 보셔도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 설계가 가능해요. 저도 초임교사 때는 뭐 잘 안 보다가 이제 계속 해마다 수업 설계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안 봤던 게 올해 또 보면 또 눈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 문서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는 방법을. 먼저 지난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을 한번 돌아볼게요. 올해 우리나라의 체육 수업 최고의 콘텐츠 히트상품은 뭐였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들 1학기 때 다 이 수업 하셨을 거예요. 저글링입니다. 네, 맞아요. 저글링. 저글링의 놀라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예비교사 교육, 즉 대학, 사범대 체육교육과에서도 저글링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사 연수에서도 저글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잘 찾아보니까 저글링이라는 게 이제 발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제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즉 층간소음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저글링을 많이 하셨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현상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의 모든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학년 학교급에 관계없이 저글링을 했어요. 제가 장담을 하건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저글링이 제2의 줄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 나이에 따라서 깊이와 난이도만 다르게 하면 다 가능한 게 저글링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지금도 감동적인 건 체육 선생님들 저글링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원격 수업 앞두고 일주일, 2주일 만에 마스터를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체육 선생님들입니다. 이 역량은 정말 어디 내놔도 이제
뒤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저글링이 2020학년도 1학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2020학년도 1학기라는 이 기간 동안 체육교과에 준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격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체육 수업 시간에 저글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있냐? 근본이 있냐? 체육교사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공격도 많이 하시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이런 항의도 받고 하니까 또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저글링이 전혀 근거가 없는 수업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나왔던 중학교 체육 1학년 교과서예요. 여기 보시면 여가 활동의 하나로 이렇게 저글링이 교과서에 이 교과서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도 몇 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2009 개정 체육교육과정에도 여가 활동의 신체 활동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015 개정 체육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저글링이란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교육과정 문서의 이 부분은 내용 영역별 신체활동 예시예요. 예시. 말 그대로 예시고 여기 친절하게도 각 그 예시 끝에 등이라는 아주 멋있는 우리 한글 표현을 써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줬어요.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교과협의록에 근거를 남겨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실 때 결정하시면 절차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 같은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학기에 했어요. 1학기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2학기에 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1학기에는 2구 저글링을 했는데 2학기에는 뭐 3구 캐스케이드를 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내용이 다르니까 가능은 하죠. 하지만 뭔가 찜찜해요. 왜냐하면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체육교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어쩔 비상 상황이라서 저글링을 하긴 했지만 그 저글링이 체육 수업의 뭐 7, 80%가 되는 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기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내년 1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1학기 이번에 하고 내년에 하고 또 하고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20학년도 2학기에 선생님들은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8월경에 3,000명이 체육교사 3,000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한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쭉 날린 다음에 설문 결과를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 잠깐 보실게요. 2학기에 어떤 수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8월 21일경에 선생님들 이야기예요. 보시면 건강활동에서는 홈트레이닝, 체력운동 뭐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맨손 체조도 있고요. 줄넘기도 있고 1학기와 비슷한 내용을 할 수밖에 1학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도전활동은 2학기에도 저글링이 압도적이네요. 이게 여기서 매트 운동을 선택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참 체육 선생님이라고 진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십니다. 원격 수업으로 매트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구성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대신에 여기 보시면 또 저는 또 관심 있게 본 게 태권도예요. 태권도가 품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체육 수업 시간에 태권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태권도 품새 괜찮아요. 수업으로 괜찮아요. 소리도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 동네 태권도 학원 한 번쯤은 다 다녔을 테고 선생님들께서도 특히 남자 선생님들 군대 가서 다 하셨을 테고 저는 태권도 학원을 어렸을 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군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유단자가 아니지만 유단자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권도 품새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쟁활동도 농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이 아닌 1위가 플라잉 디스크예요. 이 부분도 코로나 시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표현활동은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표현활동은 뭐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표현활동의 장점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개인적으로 기능 연습을 한 과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등교 수업 기간 중에는 그걸 연계해서 모든별 활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안전활동도 뭐 2학기에 수업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1학기 때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역이 겹치는 게 없어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2학년 때 또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이 학생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심폐소생술은 중학교 3년 6학기 동안 한 학기만 배우면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저글링과 마찬가지로 저글링은 뭐 깊이까지 있지만 심폐소생술은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면 충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 영역은 좀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차시가 많이 들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기의 순간, 천재지변의 비상 상황이지만,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문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 있는 체육교과 수업의 발전이 가능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긍정적인 말씀만 드려서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1학기에도 방법을 찾으셨듯이, 더 많은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